아마도 변호사와 판사가 짜고 했다든지, 변호사의 어떤 사기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프레지셜 미스컨덕트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이게 불리하게 작용됐다든지, 또 판결 자체가 과도한다든지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모션 펀드 트라이를 28일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 현세에 들어와서 일렉트로칼리 스토어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거로서 이걸 방치해서 결국은 상대방이 증거로서 우리가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생션으로서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또 이게 큐어할 수 있는, 그죠? 한마디로 보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이 골속 재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떤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룰 11 쌍션 같은 경우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변호사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재판함에 있어서,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 또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제기해서도 안 되겠고, 일반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죠?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적인 주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보에 돼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되지. 이게 거짓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그런 소송 같은 게 뭘까요? 룰 11 쌍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 변호사한테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그죠? 제재를 가는. 그래서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의 쌍션도 결국 뭘까요? 상대방이 이 재판에, 재판보다도 어떤 그 회의에, 판사가 부르는 회의에 변호사가 일방이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 또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일정 사항에, 소송 일정 사항에 어떤 거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샌션에 해당되는 경우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거죠. 아무리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일방의 변호사에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데. 편결과 판결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골속 재판에 대한 그 제재적인 효과가 뭐냐, 한마디로 법원 자체가 사물관할과 인적 관할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골속 재판 자체가 이제 제재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골속 재판 자체는 결국 뭘까요?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반소라든지 또 항변 사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골속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법원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레스투디카타와 콜레토럴 에스퍼 같은 경우는 같은 소송인 경우, 클레임 프리코션, 같은 소송인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 자체가 같은 경우, 그죠? 또 당사자 같은 경우, 프라이 저지먼트가 이미 내려진 경우, 또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는 경우, 그죠? 소송에서 결국 같은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레스투디카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토럴 에스타플 같은 경우 뭘까요? 이슈죠. 클레임 같은 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자꾸 헷갈리는 분이 계셔서 설명하게 되면, negligence claim에서 duty, breach, causation, damage라는 네 가지의 우리가 이런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 negligence claim, 만으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우리가 레스투디카타는 걸까요? 이 전체를 다루는 거죠. 이 전체를 다루는 게 이제 레스투디카타에 해당되고,
이슈 프리클루션은 뭘까요? 요 하나하나씩 다루는 거죠. 요 하나하나씩 이 소송에서 이 하나가 요 이슈죠. 이슈가 듀티가 있느냐, 같은 듀티였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절차법상의 콜레터럴 에스펄 같은 경우는 다른 주보다도 캘리포니아에만 이걸 유독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건 헌법상의 캘리포니아 헌법상의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게 있다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valid final judgment가 있었느냐, 이슈가 여기서 이슈니까 뭘까요? 콜레터럴 에스타펄이죠. 그 다른 이슈와 같은 거였냐, 이슈가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결정된 거냐, 그 다음에 같은 모티브냐, 또 같은 클레임에 대한 그죠? 소송에서의 같은 그죠? 주장에 대한 항변 내용이 유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결국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이널 저지먼트 룰이 있고,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죠. 그 다음에 콜렉터럴 오더, 콜렉터럴 오더 닥트린. 콜렉터럴 오더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요. 주로 이제 상대방 하여금 한마디로 파이널 그 판결을,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문 나오려면 뭐 한 15일씩 20일 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달씩 걸리니까 그 기다릴 시간 없이 중간 단계, 인터림이죠. 인터로큐터리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뺑당 appellate jurisdiction, 팽당은 뭐 supplemental jurisdiction 똑같죠. 팽당은 supplemental jurisdiction 똑같고, 주로 이제 non-federal claim에 관한 우리가 소를 우리가 묻혀서 보완적으로 해서 제기할 수 있다. certify appeal exception 이런 건 뭐 우리가 법원 판사가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죠? Rule 54B exception. 당연하게 이러한 즉시 항소를, 그죠? 항소나 상고를 우리가 허락하는 게 이러한 이제 범죄에 속한다. 그죠? 한마디로 소송 자체가 이제 다중소송인 경우, 그다음에 그죠? 또 법원에서 우리가 어떤 소송이나 당사자에 대한 어떤 마지막 판단을 지시한 경우, 또 법원이 명시적으로 뭐 지연시키거나, 그죠? 뭐 그런 이유를 합당한 지위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룰 54조 비항 예외사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C 프로는 오늘 끝났으니까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리고 그 문제로 들어가서요. 문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읽기가 뭐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성과 남성이 원만이니까 맨 사이에 이 사람이 스테이트가 어디냐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남성이 이제 한마디로 B주 스테이트 B로 갔네요.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B에서 우리가 B주에서 이제 그 총을 샀죠. B주에서 총을 산 거고, 그러니까 이제 A에 둘 다 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스테이트 A에 살고, 또 스테이트 B에서 이제 총을 산 거죠. 총을 샀는데 이 총기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총기가 과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성한테 이제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처 스테이트 C라는 이제 주로 실려갖고, 그러니까 지금 뭘까요? 스테이트 A가 나오고 스테이트 B가 나오고 스테이트 C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스테이트 A에 두 사람이 살다가 B에서 총을 사고 사고로 인해서 여성이 C라는 주에 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우연치 않게 스테이트 A에 살던 남성 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병원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성이 이제 미국 C 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소장을 결국은 전달하려고 하면 어디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나타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죠?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소장 우리가 전달이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소를 제기하는데 스테이트로 과실소송과 연방 그죠? 연방건, 그죠? 연방 총기 안전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분들 뭘까요? 항상 여기서 주의할 게 뭘까요? 연방 이게 federal question이나 봐야 돼요. 항상 federal question이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스테이트가 어디냐? 따져봐야죠. 스테이트가 어디냐? 각 등장인물의 스테이트가 어디냐? 이거 원고와 피고의 스테이트가 어디냐? 두 번째, federal question이냐? 그죠? 봐야 되겠죠? federal question이냐? 그 밖에 federal question이 아니면 state claim이냐? 이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연방 총기 안전법이 있지. 이게 이제 결국 뭘까요? state federal question이죠. federal question이니까 당연하게, C 법원에서, 그죠? C 연방 법원에서, A라는 그 맨에, A 중에 살고 있는 매죠. 이 사람에 대한 소를 제기한 건 이제,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10만 달러와 12만 달러 각각, 그죠? 10만 달러는 이제 스테이트 네글리전스 클레임으로 이제 소를 제기한 거고. 그렇다면 뭘까요? 첫째 상대방 주장은 뭘까요? 이게 인적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방문해서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죠? 아까 얘기했던데 뭐 웨이버나 콘센트나, 그죠? 될 수 있는 거죠. 해당되기 때문에.